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일부는 고종을 퇴위시키고 행정권과 외교권을 장악, 군대까지 해산시켰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차곡차곡 완성돼가던 시절, 조선 최초로 의료 면허를 받은 7명의 의사가 탄생했다. 졸업식 날 의학교 교정에는 태극기가 개양됐다. 이들을 키워낸 인물은 조선을 사랑한 캐나다에서 온 의사 에비슨이었다. 1893년 조선의 선교사로 건너와 42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제중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워 한국인 의사를 키워낸 올리버 R. 에비슨. 보통은 그 의료 선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현지에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 그걸로 끝내거든요. 의학 교육을 시켰다는 건 대단하신 일입니다, 이건. 1935년 12월 6일 서울역에는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75 나이로 청장년기 대부분을 보낸 정든 조선을 떠나 캐나다로 돌아가는 에비슨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떠났다. 돌아간 에비슨은 회고록을 남겼다. 33살 청년 에비슨은 왜 조선에 건너왔고 75살 나이에 조선을 왜 굳이 떠났던 것일까? 에비슨이 처음 세운 병원과 의학교는 현재 대학병원과 의과대학교로 자리 잡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진료하는 이곳 국제진료센터 책임자 역시 여기 의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됐다. 안녕하세요. 인용환입니다.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 윌리엄 린튼의 3대 후손으로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인요한. 그에게 에비슨은 어떤 인물일까? 1980년대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에비슨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그것만 알고 다녔는데 한 2년 전에 미국 뉴욕을 가면서 그 해고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정말 사람 눈물 나게 하는 회고록입니다. 너무너무 한국 사랑이 지극하고요. 정말 능력 있는 행정과 교수였고, 제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몇 달 전에 됐는데요. 이제 에비슨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 나눠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바로 한 순간도 생각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에비슨의 인생 여정을 인요한 박사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 보자. 젊은 시절 에비슨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청년 의사였다. 약국 점원으로 일하면서 약학교를 졸업한 그는 교수 권유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그 시절 결혼을 한 에비슨은 다시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모교 교수에 임명됐다. 또 의사로 병원도 개업했다. 시내 중심가의 병원을 갖게 된 청년 의사 에비슨의 환자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다. 하얗게 저렇게 튀어난 집이 에비슨이 처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토론토의 고유층을 장인어른이 만들어준 마차를 타고 왕진을 다녔다고 그래요. 심지어 시장님 집안 주치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형편이 좋고 또 바빠졌지만 에비슨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의과대학 기독교 청년의 활동이었다. We're from South Korea, Oh, welcome. and we're looking for archives of Dr. O.R. Avison, Okay. the medical missionary, fascinating, from 1891. 특히 에비스는 해외 선교를 알리는 의료 선교 잡지 편집을 책임지고 있었다.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어도 이 일을 계속했다. 같은 학교 출신으로 조선의 선교사로 건너간 친구를 후원하는 모금 활동을 주관하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언더우드 목사가 미국에 들렀다는 소문을 들었다. 에비스는 언더우드 목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학생들을 위한 자리였지만 가장 감동받은 것은 에비슨 자신이었다.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언더우드를 에비슨이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 내용 중에 당신이 그 모임의 회장인데 당신은 갈 생각이 없냐? 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이 두고두고 부인과 논의한 끝에 그럼 우리도 나가보자. 우리도 현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미 5년 동안 의과대학 교수와 부유층 전담의사로 생활하던 시절이었다. 이남일녀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 하지만 에비스는 주저없이 조선 의료 선교사 자원 편지를 썼다. 그리고 한 달 후 Jenny! Jenny! Shh, Oliver, the kids are sleeping. Oh, I'm sorry. We finally go to Korea. I received a letter from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Office in the US. Look. You were anonymously appointed as medical missionary of the board to Korea. Haha. Why? You said we would leave immediately as soon as the decision was made. Oliver, I think I'm pregnant. Really? This calls for a celebration. But I think I should deliver the baby here, and our last son is still young, and do you think we can go to Korea now? Wouldn't it be better to go when we're more prepared? Jenny, there is never a time when everything's perfectly ready. 당시 에비슨이 속해 있던 캐나다 감리교는 조선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요청에 파견 지원을 약속받았다. I would say there probably have been almost 800 missionaries who've served in Korea. Do you have any materials on O.R. Avison specifically? Yes, we do. We have a foreign missionary personnel file for him, which contains quite a few different types of documents, as well as his applications to become a missionary, some photographs.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비슨은 떠날 준비를 했다. 1893년 6월 5일 조선행배가 출항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런데 How are the kids? The fever went down, but the rashes are still the same. The problem is our last son. He's still coughing a lot. I don't know why he's coughing so bad, even though he has scarlet fever. His fever's falling down, so if he keeps taking his medicine, he should be fine. Do you think we can leave in 3 days? I heard it can take 2 months to go to Korea. If we go now, you can have the baby in Korea. People are saying we're losing our minds. Jenny, if we make the wrong decision,
God shall help us. I think this decision should be left to heaven. Let's go. 토론토에 부와 지위를 뒤로하고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탄 에비슨 가족. 대륙 끝 밴쿠버 항에서 아시아를 왕복하는 엠프레스 오브 인디아호에 승선했다. 다행히 아팠던 아이들은 밴쿠버에서 병세가 호전됐고 폐렴까지 앓았던 셋째도 배로 여행하는 동안 조금씩 나아졌다. 배를 갈아타며 채물포로 향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당시 조선 의료 선교의 선구자로 유명했던 미국 의사 호러스 알렌이었다.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왕후의 조카 민영익을 순식간에 지혈하고 치료해낸 알렌. 이 사건으로 그는 장안의 화제가 됐고 왕실 주치의인 시의까지 맡게 됐다. 여기에 힘을 얻은 알렌은 고종에게 서양식 국립병원 설치를 청했고 광해원이 세워졌다. 광해원 명칭은 고종의 지시로 12일 만에 제중원으로 변경됐다. 중생을 구제하는 병원, 일반 대중도 함께 치료한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다.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1년 만에 제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1,460명. 치료 분야도 종합병원처럼 다양했다. 한국에서 초기에 기독교에 대한 그 편견을 일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서양 종교다. 또 애비도 없고 임금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료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서양과 서양 선교사, 특히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했고 에비슨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는 서양의학이 들어와 제중원이 세워지고 8년이 지난 시기였다. 하지만 조선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에비슨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후 궁궐에서 에비슨을 찾는다는 급한 연락이 왔다. 고종이 원인 모를 병으로 발진이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에비슨은 순간적으로 온나무 부작용이란 것을 직감했다. 조선인들이 온나무 수액을 바른 가시나 관을 쓴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짐작대로 고종이 최근 새 관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비슨은 곧 약물을 발라 치료를 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고종의 붓기가 가라앉았다. 에비슨이 명성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다. 에비슨은 이 치료를 계기로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 당시 고종이 썼던 관은 익성관. 궁궐에서 왕이나 세자가 평상시 진물을 볼 때 쓰던 관이다. 실제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 안쪽에 별도의 직물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오칠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습기에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고종에게 에비슨을 추천한 것은 알렌이었다. 미국 공사로 임명된 알렌이 왕실 의사인 시의 후임자로 에비슨을 주목했던 것이다. 에비슨은 연미복 입을 일이 많아졌다. 당시에 미국 정부는 미국 관리들이 외국 궁전에서 파티를 할 때는 연미복을 입게 했는데요. 급하게 연미복을 구해 입은 에비슨이 고종 황제를 치료하고
급속도로 왕실하고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해 겨울, 고종은 에비슨을 통해 외국인들이 궁궐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초청했다. 당시 스케이트는 외국인들만 즐기던 운동이라 도성 바깥 한강까지 가야 겨우 탈 수 있었다. 왕의 사촌 이재순의 안내로 에비슨 부부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스케이트를 즐겼고, 고종 내외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고종을 치료하고 또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제중원을 운영하는 책임까지 맡게 된 에비스는 이제 조선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당시 제중원은 지금의 을지로 입구인 구리계로 이전해 있었다. 처음 제동의 개인 가옥에서 문을 열었던 때에 비해 규모는 5배 이상 확장됐다. 하지만 번성했던 초기와는 달리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알렌의 후임자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운영에 열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입원 환자는 한 명밖에 없었고 반대로 관리하는 사람만 많았다. 기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밑에 한국인 주사가 관리가 한 40명 되고, 그리고 하인들이 35명이다. 그리고 운영비 전체는 3,000원에 불과했다. 1,500달러에 불과했다. 근데 그것도 나오는 게 한 200원 정도만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운영을 맡게 된 에비스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병원에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하고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로 했다. 그 당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의사도 출근 안 하고 환자도 병원에 안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비스는 비가 와도 아픈 사람은 꼭 병원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환자 진료를 위해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에비슨이 어학교사에게 물건 이름을 물으면 그것 무엇이오? 라고 대답해주곤 했다. 끝에 붙는 무엇이오의 이오가 물건 이름이 아니란 것도 한참을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어학교사는 항상 깨끗하고 큰 길을 놔두고 좁고 불편한 뒷길로만 에비슨을 안내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양반인 자신이 외국인과 다니는 모습을 되도록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라는 것이었다. 문화의 차이는 컸다. 병원이란 개념이 아직 없어서 왕진을 자주 가야 했고 치료비도 병이 나은 후에만 내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열성적인 에비슨의 진료가 소문나면서 연중 끊임없이 환자들이 제중원을 찾기 시작했다. 내과 전공이었지만 모든 진료를 도맡아 했고 간단한 수술까지도 해야만 했다. 이듬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청나라에서 전염병이 시작됐고 돌아오는 일본군을 따라 조선까지 퍼졌다. 그 전염병은 오전에 증상이 나타나면 오후에 숨진다는 콜레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면 이렇게 대문에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고양이 그림입니다. 평범한 조선인들은 쥐처럼 생긴 귀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콜레라가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막기 위해서는 고양이 그림을 붙였던 거죠. 이때 에비스는 고정의 요청으로 무서운 병 콜레라와 싸우기 위해 나섭니다.
먼저 마을과 떨어진 가옥을 정해서 콜레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격리했다. 에비스는 한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간호부들을 동원해서 위생부를 조직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소금물 피하 주사를 주입해서 탈수를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에비슨과 외국인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고 서양 의학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졌다. 수액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 의사들이 가져와 가지고 치료하면서 심한 사람들은 수액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했다고. 음식과 물을 반드시 끓여 먹게 하니 콜레라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몇 차례 전염병과 싸우며 에비스는 효율적인 진료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염병과 싸우고 환자를 진료하며 에비슨도 여러 차례 병이 걸려 며칠씩 깨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How do you feel? Seems like the fever dropped quite a bit. What are those liquor bottles? Did you make me drink those? The doctor prescribed it as a drug. Okay. It makes me sweat. I'll go get some soup. Even when one doctor gets sick, we cannot open 2 hospitals. Doctor, don't you think Korea needs a bigger hospital and more doctors? Of course we need. But we have to have the money first to found a bigger hospital. And there are not so many missionaries either. Well,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에비스는 이때부터 조선인 의사 양성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외국인 의사가 부족해 환자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많은 조선 청년을 의사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한편 조선 왕실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왕후가 시해되자 불안한 고종은 믿을 만한 외국 선교사들을 불러들였다. 에비슨을 포함한 4명이 며칠 동안 곁에서 고종을 지켰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멀리 있고 한국에 대한 영토의 야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종은 미국을 신뢰를 했고 또 그 일종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신뢰를 했죠. 특히 에비슨은 건강 관리를 이유로 임금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고종의 신임은 더 두터워졌다. 에비스는 고종의 주치로 신임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이곳에서 진료를 하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조선 사람을 만나고 이들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했는데요. 당시 백정 같은 천민은 결혼을 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상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비슨에게는 상투와 관련해서 우리 역사의 기쁨과 슬픔이 얽혀 있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상투와 갓은 더 이상 양반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독 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에비스는 교회에서 만나 병을 치료해 주었던 백정이 상투를 틀지 못해 창피해하는 것을 보고 이들도 상투를 틀 수 있도록 고종에게 건의했다. 덕분에 백정 박성춘과 그의 아들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중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던 배제학당 학생 이승만은 개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에비슨에게 상투를 잘라주길 부탁했고
정작 상투가 잘리자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에비스는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인의 뛰어난 잠재 능력을 알게 되었고 서양식 의학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게 됐다. 그것은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직접 깨닫고 확인한 믿음이기도 했다. 한국의 과거 역사를 살펴본 나는 이 민족이 근본적으로 훌륭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에비스는 먼저 제중원의 중단된 의학 교육을 다시 시작한다. 백정의 아들 박서양을 비롯해 뜻있는 젊은이들을 조수 겸 의학생으로 받아들였다. 이론 교육은 에비슨과 외국인 선교 의사들이 나누어 맡았다. 에비슨은 교육 과정을 8년으로 정했고 학생들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개인별 학년을 부여했다. Dr. Avison was so concerned with all the disease here and how the Korean people were just dying relentlessly. They needed to change the death rate that was happening, and that he recognized that once the Koreans were educated to carry forth, that his job was done. His job was to just begin. 의학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한글로 번역해서 발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교수님, 드디어 해부학책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조선말 해부학책을 갖게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그림도 넣었어요. 아, 좋아요. 하하. 지난번에 번역하던 원고가 없어졌을 땐 이 책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번역도 지난번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미스터 킴, 수고 많았어요. 환자도 보시고 저희들 가르치시고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번역한 원고가 불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부학, 진단학 등 많은 한글 의학 교과서가 발간됐다. 의학 교과서 번역 작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서양의학 개념을 한국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 훈련이 되는 또 하나의 의학 수업 과정이기도 했다. 새로운 한국 의학 용어도 만들고 한국화해가는, 그러니까 개념도 한국화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면에서 한국 이제 그 의학생들을 길러내는 면에서 사람과 학문 두 가지를 한국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의료의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병원과 시설 수준이었다. 1899년 에비슨은 첫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됐다. 그때 감히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꿈을 에비슨이 꾸게 됐습니다. 바로 조선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 에비슨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긴다. 안식년에 앞서 자신을 파견한 미국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조선에 현대식 병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렸다. 서울에 더 나은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친구이자 건축가인 고든에게는 환자 40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설계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고드는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줘서 새로운 병원의 첫 기부자가 됐다.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뉴욕 선교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만국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해달라는 것이었다. 성금 모금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에비스는 의료 선교에서의 우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현재 선교 의사들이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면 반 정도의 인력은 다른 지방으로 가서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 유난히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었다. 자선 사업가 루이 세브란스였다. Avison was quite nervous when he was getting ready to speak, and someone said to him, pick out one person in the audience and speak as if you're speaking to that one person. And I think that really focused Louis Severance's attention. I think he felt when he heard Dr. Avison that there was a very competent person who had the vision to create something very meaningful for your country. 루이 세브란스는 조선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10,000를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으로 돌아온 에비스는 남대문 바로 바깥쪽에 새 병원을 지을 대지를 구입했다. 일부 선교사들의 반대와 조선 정부의 늦은 허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립 공사는 시작됐다.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일손도 부족해지자 에비스는 배관 공사를 직접 해가며 새 병원 건립을 서둘렀다. 세브란스 씨도 추가 비용 $15,000를 보내왔다. 1904년 11월 드디어 병원이 완공됐다. 새 병원 이름은 기부자 이름을 붙여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명명됐고 세브란스 재단의 후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술도 가능해진 새 병원에서 의학생들은 4년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았다. 에비스는 첫 졸업 시험을 준비했다. 자신이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 시험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시험이었다. 당시에 한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 실습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사람이 처음 나오는 것은 서양 병원에 내놔도 서양에 내놔도 이건 참 모자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때에 내놓았습니다. 의학생들은 모두 기준점을 넘어서는 졸업시험 성적을 받았다. 얼마 후 서양식 의학교 최초의 졸업식이 열렸다.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시기였지만 에비스는 병원 건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정부관리, 외교사절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에 졸업한 7명에게는 최초의 의사 면허인 의술개업 인화장이 주어졌습니다. 근대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한국 의사 7명이 이렇게 에비슨의 뒷받침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비스는 자신이 꿈꿨던 2가지 일을 모두 이뤄냈다. 현대식 병원을 세웠고 다른 선교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인 의사를 키워낸 것이다. 에비스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부와 지위를 뒤로하고
조선에 와서 남다른 꿈을 펼쳤던 것일까? 어린 시절 에비스는 넉넉지 않은 형편의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전염병을 앓았고 친구를 잃기도 했다. 당시 의사들은 아직 세균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 갑작스런 죽음을 목격한 에비스는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종교와 의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조선에 오기로 한 결심에 가장 큰 뒷받침이 돼준 것은 부인 제니의 믿음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할로윈 파티였다. 게임의 진 벌칙으로 초면에 가상 결혼식을 올리게 된 에비슨과 제니. 이 인연은 결국 낯선 조선으로 함께 건너와 노년을 보내기까지 평생 동안 이어졌다. 결혼식 당시 에비스는 25살 의과 대학생이었다. 엉겹결에 참석한 마을 주민 파티에서 에비스는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를 만났다. 결혼 후 51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젊은이들이 가진 어떤 모험심과 또 인류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낙천적이던 에비슨 부부는 조선에서 아이 넷을 더 낳아 7남매를 키웠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모두 조선에서 성장했다. 넷째 아들 더글라스 에비스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다. 에비슨 부부가 조선으로 건너오던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 더글라스 에비슨. 그는 소아과 의사가 돼서 평생 아이들을 돌봤다. 광주에는 셋째 아들 고든 에비슨을 기념하는 건물이 서 있다. 에비슨 부부가 캐나다를 떠나서 조선으로 올 때 가장 심하게 아파서 걱정을 시켰던 아기 고든 에비슨. 장성한 그는 일제강점기에 광주로 내려가 YMCA를 기반으로 농촌 운동을 펼쳤다. 간호사였던 부인과 함께였다. 이 부부가 와서 한 일이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수탈이 아주 극에 이르렀을 때 1920년대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든 에비스는 농업기술학교를 세워 근대식 농법과 다양한 종자를 보급했다. 또 수확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도 조직했다. 에비슨 부부의 정신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셈이다. 1907년 8월 1일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일본이 군대 해산을 명하자 울분에 찬 대대장이 자결했기 때문이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자 에비스는 응급치료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조선인 여성 간호부들은 남녀 유별을 이유로 남성 환자들은 돌보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마침내 오랜 관습이 깨졌다. 부상자들이 계속 밀려들어 의료진이 부족하자 여성 간호부들도 어느새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함께 남성 부상자들을 치료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시작된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 교육도 더 활발히 진행됐고 4년 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첫 조선인 의사들을 탄생시킨 세브란스 의학교는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의사들을 키워냈다. 그렇게 조선인 의사들이 늘어가자 에비스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에비스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 한국의 병원이나 의학교를 운영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길러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초지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생 38명이 전국의 기독교 병원에 파견됐고 53명이 개인 병원을 열었다. 이렇게 의료 환경 개선의 꿈을 실현해가던 에비스는 언더우드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경신학교 대학부 교장까지 맡게 되면서 두 학교에 유능한 한국인 교수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수 당시 이름을 떨친 외과의사 이용설과 고명우, 1회 졸업생 홍석후 같은 인재들이 이 시기에 세브란스 의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의전을 해도요, 조선인 교수를 거의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본국에서 안 데려오고 조선인들을 키워서 조선인 교수, 조선인 의사 이런 걸 키우는 걸 보면은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의학의 그 근대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에비슨이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오긍선이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루이빌 의대를 졸업한 오긍선은 1912년 세브란스 의학교의 교수로 부임한다. 해부학을 가르치고 외과를 담당했던 오긍선은 이후 피부과 의사 겸 교수로 전공을 바꿨다. 에비스는 오긍선이 세브란스 의학교를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1934년 교장직을 사임할 때 후임 교장으로 조선인 오긍선을 추천했다. 학감부터 부교장, 교장에 이르기까지 오긍선 임명은 모두 에비슨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Can I ask you why? Why Kun Sun-ho will be appointed a position of his principal instead of me? It was the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appoint Professor Oh as the principal of Severance. So while I was on sabbatical, you handed over my position as vice principal and dean to someone like him? Has Professor Oh ever not accomplished his task? This is the principal position at Severance. Koreans aren't ready for this position yet. I don't think that way. I think Koreans are more capable than most. And if you look in their history, it's quite remarkable on how they did so far. But this is medicine. It's right. We gave them some new medicine. Nevertheless, their doctors are more capable than ours, and I think it's time right now to hand it over to them. If that's how you feel then, I guess I'll go back to the States. 닥터 오, 어서 오세요. 그 옷은 뭡니까? 좋은데도 꼴이 아이를 한테 가리었고요? 그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애들이 길에서 얼어 죽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절 자주 쉬었다고. 독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독도 오를 교장직에 임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잘 해왔잖아요. 모두가 독도 오를 믿어 있어요. 내가 조선에 온 지 40년 지났어요. 조선인들에게 모든 것이 맡기고 떠나는 것이 내 마지막 꿈입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어요. 고맙습니다. You will do good. Everyone was rooting for you. You did a great work in all that time, and I'm very confident. 오긍선은 고아들의 아버지였다. 보육원도 세우시고 고아들 거지 아이들 얼어 죽을까봐 겨울에는 밤에 나가서 돌보시고 그러다가 고아원을 세우시게 됐는데 그분도
이 사람이면은 학교 교장직을 물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금선 선생의 아이들 사랑은 지금도 기념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보육원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에비스는 일찍부터 오금선의 성품에 주목했고 그에게 교장직을 넘겨준 뒤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에비슨 부부가 학교를 떠나던 날 섭섭한 마음에 모두가 모였다. 하지만 에비슨은 아쉬워도 자신이 떠나야 한국 의학이 홀로 선다고 그렇게 믿었다. 42년 동안에 남보다 특별한 한국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는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조국 캐나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에비슨이 캐나다로 떠난 후 일본은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세브란스 의학교를 아사히 의학교로 개명시켰다. 소식을 들은 노년의 에비슨은 한국에서 은퇴한 선교사들로 한국의 친구들이란 단체를 만들고 여생을 세브란스 의학교와 한국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바쳤다. With his ecumenical connections and the number of people that he knew on multiple boards, he was doing his best to put together those resources and those networks he had, one, to build up support for the organization, but also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raise fund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movement. 다시 한국에 와보고 싶어 했던 에비슨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96살에 세상을 떠났다. 부인과 함께 그가 잠든 곳은 어린 시절 그가 뛰놀던 땅, 스미스 폴즈 마을이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생전의 내 아내의 마음처럼 나도 한국인과 함께할 것이다. 로봇 트레이닝 센터에 외국 의사들이 연수를 받기 위해 모였다. Good morning. Where are you from? From Panama. Ah, interesting. And what are you learning here? Well, right now I'm learning the different instruments for the robotic system, and we're watching the other fellows do different procedures. I see. My government sent me here to learn about robotic surgery, so we come back to start to apply this technology in Egypt. 올 한 해 이 병원에서는 13개 나라에서 온 273명의 의사들이 의료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올리버 R. 에비슨이 건립했던 병원은 한 해 465만 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13,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한 의과대학교가 되었다.